자, 여러분들 오늘은 수능 특강 102페이지 정적분의 활용 마지막 스텝 3, 1, 2, 3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이렇게 함수식이 다 나와 있고요. 그 곡선 fx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p라고 하죠. 그림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죠? 자, 그럼 P라고 하는 것은 fx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부분 넓이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죠? 물론 적분을 직접적으로 해도 되지만 12분의 1에 2-0의 4제곱, 다시 말하면 3분의 4라고 하겠습니다. 자, 금방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보다 큰 실수 A에 대해서, 자, A는 이보다 크다 나와 있고 y꼴 fx 위의 점 a, fa와의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L이라 하고 닫힌 구간 내에서 fx와 L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를 Q라고 할 때 P 대 Q를 구하시고 B를 정한 다음에 극한값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냥 단순한 계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커요. 왜냐면 이 Q라고 하는 부분의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L을 먼저 찾아야겠죠. 그죠? 이 점이 a, fa이니까 y는 a분의 fa x라고 하는 직선이 바로 L이 될 텐데 기울기가 바로 a제곱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그래서 y는 a제곱 마이너스 2a x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구해야 되는 면적이 이 부분이니까 자, 이 면적을 선생님이 s라고 할게요. 인테그랄 0에서 a까지 a제곱 마이너스 2ax에 x세제곱 마이너스 2x를 뺀 것을 적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2분의 1의 a제곱 마이너스 2a에 x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1의 x 4제곱에 플러스 x제곱의 정적분이니까 0에서 a까지. 자, 이렇게 들어가겠죠. s는 2분의 1 a제곱 마이너스 2a에 자, a제곱 마이너스 0 마이너스 4분의 1에 a 4제곱 마이너스 0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0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간단히 계산을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2분의 1 a 4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a 4제곱 플러스 a 제곱은 4분의 1 a 4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 더하기 a 제곱. 자, 이게 바로 s가 될 거고요. 보시면은 지금 p 대 q가 1대 b라고 했기 때문에 3분의 4대 s는 1대 q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s는 3분의 4q가 될 것이고 우리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이 q의 넓이를 b라고 한다 했으니까 이 b라고 하는 것은 4분의 3의 s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b를 찾았으니까 b를 결국 a에 대한 식으로 찾은 거죠. 이 식이 sa니까 a에 대한 식을 찾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구해야 되는 것은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b분의 1의 인테그랄 2에서 a까지 fx dx는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b분의 1이니까 3분의 4의 s분의 1에 그 다음에 fx는 2분의 a까지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dx니까 단순 계산 문제입니다.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3분의 4에 4분의 1 a 4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에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x 세제곱에 2에서 a까지. 따라서 계산 결과가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3분의 4에 a 4제곱 마이너스 4a 세제곱 더하기 8분의 4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거기에 4분의 1 a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a 세제곱 마이너스 계산 결과 값이다 라고 2가 대입된 결과물을 여기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굳이 안 적는 이유가 그냥 답이 3분의 4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무한대로 가는데 최고차항이 4차식이고 분자도 4차식이 오니까 결국 최고차항 개수들로만 계산할게요. 4분의 1이랑 4분의 1이랑 없어질 거고 a 4제곱의 개수가 3분의 4가 되는 거니까 최고차항 답은 3분의 4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고 F형은 12인 3차 함수 fx와 gx가 다음 1차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1 더하기 g1을 구하래요. 자, 첫 번째 읽어볼게요. 곡선 fx와 gx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고 이 세 점의 x좌표는 0, 3, 8이다. 자, 이거는 뭘 주는 거죠? 그렇죠, 식을 주는 겁니다. f-g가 최고차항 계속 모르고 k에 x에 x-3, x-8 이런 식으로 f가 3차식이니까 1차식을 빼도 여전히 3차식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0에서 3까지 fx와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3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적분값, 적분을 직접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었냐면은 내가 구해야 되는 면적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13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문제 맨 처음 조건을 보시면은 0에서 3까지는 f가 g보다 높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면적 자체가 이 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즉 이 문제는 k를 주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나 조건을 활용해서 구해보시면은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kx의 x-3의 x-8 dx가 13이다. 자, 따라서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kx제곱 마이너스 3kx에 x-8 전개를 해버리면 kx 세제곱 마이너스 8kx제곱 마이너스 3k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1kx제곱 더하기 24kx를 적분하면은 4분의 k에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1k에 x 세제곱 더하기 12k에 x제곱에 0에서 3까지가 13. 그래서 4분의 k에 자, 3의 4제곱 하면 81이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3분의 11k에 27 더하기 12k에 9가 13. 따라서 4분의 81k 마이너스 99k 더하기 108k가 13.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시면 9k가 나오고요. 9k는 4분의 36k니까 이렇게 가져오시면은 4분의 117k가 13. 근데 여러분들 117은 13의 배수입니다. 13 곱하기 9라고 쓸 수 있거든요. 따라서 13이 약분 내버리면 k는 9분의 4분화까지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를 읽어볼게요. 닫힌 구간 0에서 3까지 y 꼴 마이너스 fx와 직선 y는 gx 및 두 직선 0과 3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94다. 자, 그때 f1 g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 다 조건을 한번 활용해 볼게요. 마이너스 fx는 얘네가 적당히 뒤집혀버린 이런 함수예요. 자, 그런데 마이너스 fx하고 이 gx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만큼이 되겠죠. 이 넓이를 대할 때는 이 부분이 이 부분하고 완벽하게 지금 면적이 똑같습니다. 대칭이기 때문에 이 넓이를 s라고 한다면 이 넓이도 s라고 될 거고 다 조건에 의해서 94라고 하는 넓이는 이렇게 위에 삐져나와 있는 사다리꼴 면적과 똑같은 밑으로 뒤집어 있는 이 두 개의 넓이하고 그 다음에 밑부분에 요 부분의 넓이가 13이라고 위에서 줬거든요. 이게 13이면 얘도 13인 거죠. 그럼 13을 더한 것이 결국 94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사다리꼴 하나의 넓이가 2분의 81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사다리꼴 넓이는 내가 구하면 되잖아요. 물론 이 높이가 지금 12라고 나와 있고 가로의 길이가 3이고 이 높이는 t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12 플러스 t에 3 곱하기 2분의 1이 결국 2분의 81인 거예요. 따라서 36 플러스 3t가
81이다. 3t는 45니까 아 t는 15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이 gx식을 알 수 있는 거야. gx 입장에서는 0,12를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 3,15를 지나고 있는 거니까 이 기울기가 1이죠. 기울기가 1. 따라서 이 직선은 y는 x 플러스 10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fx 마이너스 gx는 내가 알고 있어. 9분의 4에 x에 x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8이란 말이야. 여기에다가 지금 gx를 또 찾아냈어.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이 식에다가 1을 대입해 볼게요. f1 더하기 g1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f1 더하기 g1은 9분의 4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7이니까 9분의 56이 될 것이고 g1은 13이니까 이거를 2배 더해버리면 즉 2g1을 이 식에다가 더해버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2g1은 26이 될 거고 분모를 9로 통분해버리면 답은 9분의 234 더하기 56이 돼서 290이에요 라고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사실 정말 쉬운 문제였는데 결국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이 대칭성을 활용하면 이 위에서 생성되는 넓이하고 아래쪽에 생성되는 넓이가 같은데 그것은 요 부분이 13이라고 했으니까 이 13을 덜어내고 나면 이 직선에 의해 만들어지는 이 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하는 문제였던 거예요.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자, 답을 쉽게 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속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속도가 주어져 있는데 시각 t = 제로에서 P의 위치는 원점이다. 자, 그 다음에 의미하는 실수 A에 대해서 시각 T는 A에서 A 플러스 2까지 움직인 거리를 FA라고 할 때 옳은 거를 고르세요. 자, A에서부터 A 플러스 2까지 움직인 거리를 FA라고 한다 했으니까 이 FA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FA는 인테그랄 A에서 A 플러스 2까지 절대값 VT DT가 될 거예요. 그쵸? 이 VT 그냥 VT를 해버리면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는 것이고 절대값 즉 면적의 속도 함수의 면적은 움직인 거리 그 자체가 되니까 FA는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함수를 적분하는 걸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자, 그러한 상황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고 기억을 한번 볼게요. 기억은 F1을 물어보네요. F1은 3분의 22냐 1이 바로 A값이라는 겁니다. A값 A값이라고 하는 거는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절대값 VT DT가 결국 3분의 22이냐 라고 하는 거를 물어보는 건데 VT DT를 한번 그려볼게요. VT DT는 0에서 4까지 위로 볼록인 함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대칭축이 2가 되겠죠. 그러면 1에서 3까지 면적을 물어보는 것은 결국 이 넓이를 물어보는 거랑 같은 겁니다. 이 넓이. 이게 3분의 20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직접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 될 거예요. 자, 함수 자체가 양의 값이니까 절대값 씌워도 그대로 그 모양이 유지가 되고요.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4t dt를 직접 해보시면 마이너스 3분의 1t 세제곱 더하기 2t 제곱에 1에서 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에 3의 세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2의 3의 제곱 빼기 1. 자, 마이너스 3분의 1에 26 더하기 2의 8. 즉 마이너스 3분의 26 더하기 16이 돼서 16은 3분의 48인 거죠. 그래서 3분의 20이다. 맞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니은 한번 보겠습니다. 니은은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a 제곱분의 fa는 2이다 이거를 보는 건데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는 a의 영역이 아주 큰 상태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
VT가 함수값이 음수야. 그럼 내가 절대값 VT를 할 때는 마이너스를 취해줘서 그때 FA를 계산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구간 자체가 지금 무한대니까 그때 맞는 FA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리미트 결국 A가 무한대로 갈 때 A 제곱분의 인테그랄 A에서 A 플러스 2까지 마이너스를 붙여버린 T제곱 마이너스 4T dt를 계산하면 되겠다. 자, 근데 극한값이니까 계산이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그쵸?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에 인테그랄 a에서 a 플러스 2까지인 거니까 3분의 1에 a 플러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인데, 자, 계산이 a 제곱이 깔려있는 극한값이니까 요 부분은 계산할 필요가 없다. 왜? 어차피 a 제곱과 a 제곱은 소거될 것이고, 소거되고 나면은 2차보다 낮은 1차 이하의식은 분모에 있는 a 제곱에 의해서 어차피 극한값이 0으로 갈 거예요. 그럼 이거 자체는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럼 여기서도 보시면은 a 세제곱이 있고 a 세제곱이 있으니까 어차피 소거되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곱셈 공식에 의하면 6a 제곱 어쩌고 저쩌고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 6a 제곱이 여기 있는 3분의 1이랑 만나면 결국 극한값은 a 제곱분의 2a 제곱만 있을 것이다. 그 이하는 다 0 처리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답은 2다. 이렇게 니은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 함수 fa는 a는 2 플러스 2 루트 3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시면 2 플러스 2 루트 3은 루트 12라서 3보다 큰 숫자거든요.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것이 대충 이 4보다 더 큰 5에서 지금 최소값 갖는다는 건데, 사실 그냥 틀렸어요. 선생님 보자마자 틀린 거 알아요. 왜냐면 최소는 이 언저리에서 가질 거야. a가 4보다 작은 이 근처에서 a가 있어야 이게 최소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구체적인 값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디귿에서 FA의 최소가 언제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우선 이 VT를 한번 그려보시면은 인테그랄 A에서 A 플러스 2까지 절대값 VT DT입니다. 딱 보시면은 두 칸 차이 나죠. 두 칸. 자, 이 숫자에 대한 식을 보는 이 감각을 좀 키우셔야 되는데, 이 두 칸 0과 4면 이 대칭축이 바로 이 2가 될 거예요. 딱 두 칸이죠. 또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냐면, 일단 요 0과 2에서 이 면적을 구할 수 있어요. 이 면적. 자, 0과 4에서 적분의 넓이는 6분의 1에 4-0의 세제곱이잖아요. 그게 요 2차 함수하고 둘러싸인 x축과의 넓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6분의 결국 64가 돼서 3분의 32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것의 또 반인 이 부분의 넓이는 3분의 16일 것이다. 즉, 보시면 알겠지만 a가 0일 때는 3분의 16이 되는 거예요. 누가? FA가. 자, 그 다음에 A가 적당히 커졌다 한번 생각해 볼게. A하고 A 플러스 2는 이렇게 되겠죠. 요 면적은 여러분들, 요 면적은 무조건 3분의 16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이 반칸이 지금 3분의 16이라 돼 있고, 여기를 내가 A라고 잡아버리면, 여기를 A라고 잡으면 0에서 이만큼의 길이가 A가 되죠. 근데 이 끝값이 결국 A 플러스 2니까 이 2라고 하는 기준에서 또 요만큼의 A가 나와. 이렇게 만들어진 넓이하고 는 얘는 공통이야. 그럼 결국 나는 이 빨간 색깔과 이 하늘 색깔을 비교하면 되는데, 빨간 색깔은 0에서 A까지 요만큼을 적분한 것이고, 하늘 색깔은 2에서부터 A까지. 자, 구간은 다 A 칸만큼 똑같아. 2에서부터. 근데 얘는 대칭축하고 가까운 부분이란 말이야. 대칭축은 위로 볼록인 함수에서 대칭축이 함수값이 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당연히 이 부분의 면적이 커요. 당연히 어떤 식으로 잡아도 제일 크단 말이야. 그럼 가장 클 때가 어디서? 최대값이. 방금 내가 기억에서 구한 딱 대칭축을 포함한 한 칸씩 떨어져 있는 요 넓이가 가장 클 때였어요.
이게 아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3분의 22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A가 적당히 커 버리면 0보다 크고 2보다 작아 버리면 FA도 3분의 22보다는 작은 거야. 하지만 3분의 16보다는 커. 자,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A가 만약에 이렇게 4보다 커 버리잖아. 4보다 커버리면 함수가 점점 음의 값으로 점점 매우 작아지기 때문에 정적분하겠다고 절대값을 씌웠을 때 함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함수값이 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야. 당연히 3분의 22보다도 커지겠죠. 아까 여기서 최대값이란 거는 이 구간 내에서 얘기를 한 거고, 이게 뒤집어졌을 때는 점점 커져요. 그러면 이 어딘가에 보세요. 다시 A가 이쪽으로 와버리면은 적당히 좀 작아져. 함수값이 적당히 작아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다시 커진단 말이야. 그러면 적당히 작아질 때를 찾아야 돼. 그것은 언제냐? 우리가 지금 최소가 될 만한 지점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디지? A가 이런 순간일 때. A가 이런 순간이면 이 면적과 이 면적의 합이 값을 우리가 따져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A가 디귿에서는 2 플러스 2 루트 3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2 플러스 2 루트 3은 4보다도 훨씬 큰 숫자야. A가 여기 있을 때야.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게 선생님 그냥 보자마자 아니다라는 걸 알아요. 두 칸 차이 나는 함수에서 그렇게 될 수가 없어. A가 지금 실제 최소값은 언제인지 A가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자, 한번 적분을 직접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함수가 이렇게 생겨 있는데 A가 여기 있다면 A 플러스 2는 이 구간에 있겠죠. 여기가 최소의 후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A에서부터 4까지는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4t dt를 하시고, 4에서부터 A 플러스 2까지는 t제곱 마이너스 4t dt를 하는 것인데, 요것에 대한 함수값이 FA가 되고, 이게 결국 계산되고 나면은 막 3차 함수처럼 생긴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 아이의 이 구간 내에서의 극소값 같은 것이 존재하는지를 보려고 좌변 우변을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미분을 한번 해보시면은 F'A는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4A가 나오겠죠. 자, 이 식을 미분한 겁니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4A가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식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A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를 보시면 이 식을 선생님이 잠깐 한번 보여줄게요. 이걸 부정적분의 형태를 어떤 라지 FT라고 한다면 이 식에다가 A에서 4까지 들어간 게 이 정적분의 값이겠죠. 그 아이를 미분하는 거니까 다시 스몰 FA로 바뀔 것이다, 얘가.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는 겁니다. 마이너스 스몰 FA니까. 자, 그러면 결국 계산만 해줘 버리면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이니까 2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 이꼴 제로. 다시 말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이꼴 제로. 즉 A는 1 풀마 루트 3에서 최소를 극값을 가질 수 있는데, 자,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니까 1 플러스 루트 3에서 극소를 가지게 되고, 이 1 플러스 루트 3이 가장 작은 함수값이 될 것이다. 즉 여기서 최소를 갖게 된다. 자, 여러분, 근데 가끔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오케이, A가 1 플러스 루트 3에서 이 범위에서 극소를 갖는 건 알겠는데 그게 최소인가요? 네, 무조건 최소예요. 왜냐하면 이 지금 현재까지의 최소는 A가 0일 때거든요. 또는 A가 2일 때, A가 2거나 A가 0일 때 요 반칸의 이 면적 2차 함수의 이 면적의 반이었단 말이야. 이 부분, 이 대칭축하고 이루는 이 면적, 이게 지금 3분의 16이었거든요. 근데 A가 적당히 커지는 이 순간이 당연히 이 대칭축하고 이루는 이 함수값만큼이 빠져버리고 이 부분으로 채우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채우는 게 더 작단 말이야. 물론 이 부분이 더 커지는 순간이 있을 거야. 하지만 어느 순간에 무조건 작단 말이죠. 그 아이가 지금 1 플러스 루트 3인 거야. 그럼 최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딱 두 칸, 대칭축도
이 절편들하고 x축하고 만나는 점에서부터 두 칸 차이 나니까 면적도 두 칸만 비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가 3분의 16이면 이 빨간색 a가 여기 있어 버리면 얘네는 3분의 16보다 무조건 클 것이고, 다시 적당한 순간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작아지면서 3분의 16으로 다시 와. a가 1일 때는 3분의 22로 맥시멈을 찍고, a가 1보다 커져 버리면 다시 3분의 22보다 작아진단 말이야, 함수값이. 그러다가 이런 적당한 이런 순간이 와버리면, a가 여기로 와버리면 a 플러스 2는 이렇게 삐져나가게 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작은 순간이 여기 있을 것이다. 그리고 a가 너무 커버리면은, 더 커져 버리면은 a는 여기 어느 순간 이상부터는 다시 값이 계속 증가만 하는 이런 구조로 갈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a가 이 어느 순간 2와 4 사이에 적당한 이 순간에 가장 작은 면적 입장에서 가장 작은 면적을 가질 거다라고 하는 걸 선생님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인테그랄 a에서 4까지 인테그랄 4에서 a 플러스 2까지 이 함수 fa를 미분을 해서 극소를 찾아주는 과정으로 생각했던 거야. 그리고 디귿은 보자마자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a는 이 문제 나와 있는 답은 5보다도 큰 숫자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번 수능에도 또 뭐 두 칸 가지고 적분하고 미분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한 두 문제인가 본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할 때 좀 내신에 어떻게 반영이 될 거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서 이 함수 자체를 그냥 계산만 하는 게 아니고 식의 어떤 특징을 살려서 보는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처럼 보는 방법도 충분히 숙지를 좀 하시고,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많은 연습들을 하길 바래요. 자, 고생들 했습니다.